안녕하세요. 마인드 오픈입니다. 여러분이 인기 개그맨 정찬우 씨 아시죠? 김태균과 함께 컬투라는 개그맨 듀오로도 활약을 했고 SBS 파워 FM에서 2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을 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된 장본입니다. 한참 동안 2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하면서 청취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다가 공황장애로 현재는 방송을 중단한 상태죠. 정찬우 씨의 방송은 1994년 MBC 공채 5기 개그맨으로 시작을 하지만 정작 활동은 SBS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우차사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꽃배달, 또 치킨 프랜차이즈, 연예기획사, 식당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해본 사업가이기도 하죠. 제가 알던 개그맨 정찬우는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능 있는 연예인이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책 기꺼이 파란만장하시라를 보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인간 정찬우를 알게 됐습니다. 책 제목도 역시 개그맨답죠? 청소년부터 30대까지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개그맨 정찬우가 아닌 인간 정찬우를 알아볼 건데요. 편의상 존칭은 빼고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 쓴 책은 제가 거의 보지 않는 편인데 서문을 보고 나서 이건 꼭 읽어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은 원고 내용만 인터뷰했고 실제로 쓴 사람은 작가들이라는 사실을 꼭 밝혀야 한다는 정찬우의 주장이 실려 있어서 그랬는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단행본의 경우에 저자는 이름만 내걸고 원고는 전문 작가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쓸 능력이 안 되거나 또 능력은 되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런 편법을 사용하죠. 전략적으로 저서를 홍보 수단으로 삼는 기업가 또 정치가 연예인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필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찬우라는 개그맨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대필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고 싶잖아요. 나중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기작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니까요. 욕심이 나는 게 정상인데 참 솔직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제게 개그맨 정찬우는 재밌지만 지금까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연예인이었습니다. 그의 개그가 유재석이나 또 신동엽과 달리 매끄럽거나 세련되지 않고 거칠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점은 정찬우 본인도 책에서 인정을 합니다. 김태균이 교회 오빠 이미지라면 자신은 야생이라고요. 책을 보니 그 야생적인 이미지가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정찬우가 걸어온 인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20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더군요. 정찬우가 개그맨이 된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일으키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6살 아이 수준의 지능으로 깨어났고요. 폭행을 당하던 친구를 구하고자 생전 처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게 잘못돼서 수배자가 돼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군대에서 심기일전하려고 했는데 하필 폭행사건 기록 때문에 수색대에 배치돼서 눈물 젖은 빵을 씹으면서 괴로운 군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인생인데 어느 날 운명의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부대를 방문한 문선대 공연에 고참들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본인의 잠재된 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공연 후에는 문선대로 차출돼서 미래의 컬투 정찬우의 씨앗을 심게 되죠. 이런 경우를 두고 인간지사 세용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굴곡진 젊은 시절의 경험들은 정찬우의 인생과 사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걸 느낀 거죠. 인생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휘슬 울리기 전까지 시합은 끝난 게 아니다. 결승점 통과할 때까지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이 영상 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성패의 차이는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알차게 사느냐 아니면 가로막혀서 주저앉느냐에서 갈리는 겁니다. 파란만장하시라는 정찬우 본인의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기반으로 인생 후배들의 다양한 인생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Q&A 모음집이자 자서전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찬우의 인생 내공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이성과 사귀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봐도 좋을 조언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질문이 무려 57가지나 돼서 다 다룰 수는 없었고요. 추리고 추려서 핵심적인 사안들만 정리해봤습니다. 정찬호는 동서울대학교 전기과 출신입니다. 누가 봐도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기란 부족한 스펙이죠. 다행히 본인 스스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제대 후 직장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스펙도 후지고 자본도 없는 사람이 할 만한 그럴듯한 일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냉엄한 현실 앞에서 정찬호는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보따리 장사를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면허를 딴 후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수를 하는 친구에게 가서 팔고 남은 옷 300장을 사입합니다. 그것도 외상으로요. 초짜 옷장수에게 300장을 외상으로 맡긴 친구도 대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주제에 무조건 옷을 들고 팔러 나간 정찬호도 대단합니다. 옷을 티코에 싣고 정찬호는 친구와 함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창피하고 그래서 말도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점차 생존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이 방송에서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는 배짱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혹시 지금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거나 또 자본이나 기술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예비 사업가라면 25살의 정찬우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미천이 없어도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현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벌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전 카이스트의 김성진 박사는 이러한 사례에 딱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김성진 박사는 25살 나이에 정찬우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정찬우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해줘. 정찬우는 이런 친구라면 도와야겠다 싶어서 다양한 인맥을 지원해주죠. 그 결과 카이스트의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기술을 잘 만들지만 할 줄 모르는 카이스트의 가려운 점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만약 김성진 박사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좋은 기술을 세상이 왜 알아주지 않느냐며 한탄과 비난만 했다면 창업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20살 여대생의 끼는 없지만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면 연예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0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만한 생각이고 제 사촌의 딸도 이 길을 가고 있기에 저도 한 번쯤 생각해 봤던 내용인데요. 정찬우의 생각과 제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정찬우의 답입니다. 사실 노력해서 다 될 수 있으면 왜 학창시절에 전교 1등, 서울시 1등은 못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머리 타고난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설사 연예계에 들어오더라도 타고난 끼를 가진 연예인을 노력한다고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연예계에서 실제로 활동하며 보고 느낀 경험이니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예인이 되려면 첫 번째 천상계 외모거나 아니면 독보적인 내공, 두 번째 넘치는 끼, 세 번째 어디 가도 당당한 숙기,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수라고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지명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날아다녔고 또 고향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막상 연예인이 되면 평범해지고 주목을 못 받는데 끼 없이 성실만으로 연예인이 되겠다? 이건 아닌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바로 연예인입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느 취준생의 하소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스펙이 낮지 않다 하는 건 본인 생각이고요.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에 지원하면서도 정작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 기준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대기업 1차는 보통 서류 전형인데요.
지방대 출신의 학점 높고 또 어학연수 다녀왔고 인턴 사원 해본 걸로 풀리지 않는다. 이런 근자감에 그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본인이 면접관이면 서울대나 하버드 나온 친구들과 본인 중 누굴 선택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스카이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취업 노하우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정찬우의 해법 역시 스펙은 밑바닥인데 까마득히 높은 회사만 바라보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스펙은 들어가기 전에 쌓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쌓는 거라는 조언은 경험해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찬우가 언급한 건지 아니면 작가들이 인용하면서 생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73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주가 되었다는 스티븐 비게라의 일화는 허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축구팬들에 따르면 스티브 비게라는 맨체스터 구단의 구단주 역사에도 아예 없습니다. 메뉴 홈페이지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인터넷이야 그렇다고 쳐도 작가들 다수가 투입된 정규 출판물에 이런 오류가 있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하시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2부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책으로 행복한 삶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책 길라잡이 마인드 오픈이었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